여러분 동상부터 한번 바뀔 거야. 자, 오늘은 영주의 정치 같이 한번 배워볼 건데요. 영주의 정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집중해 주시고 같이 노트 동영상 꺼내주시고 교과서 꺼내주시고 일어나는 구경 좀 힘내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의 정치. 여러분 이거 뭐하게? 맞아. 정답 맞출 수 있습니다. 한평채입니다. 한평채. 마치 비빔밥과 좀 비슷한 음식이긴 한데요. 한평채라는 음식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재료, 밥은 없어. 여기 밥은 없어요. 여러 가지 재료를 이렇게 공용처럼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재료를 비벼서 먹는 음식이 한평채야. 우리 학교 교실에 나온 적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나 나온 적 있나 없나 모르겠어. 오늘 점심 뭐예요? 오늘 몰라요. 이거 아니네? 어디 있어? 옆에 주어이랑 엄마, 얘 뭐야 내가? 우리 시끄러워? 너도 시끄러워.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점심 나온 김에 오늘의 점심. 오늘 점심은요. 9월 19일 현미차사바 몽골 순두부 짬뽕탕 돼지고기 스튜 굴소스 볶음 깻잎 양념찜 배추김치 유기농 ABC 주스라고. 너무 맛있. 자, 오늘의 점심은 저거고. 자, 지금의 보는 음식은 한평채가 음식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이렇게 올려서 비벼 먹는 건데 저게 유래가 뭐냐면 영조라는 왕이 신하들한테 저 음식을 보여주면서 너네 이렇게 고를 먹듯이 나는 너네를 고르게 인재를 뽑을 거야 라면서 한평책이라는 그 정체를 펼쳤는데 거기서 유래한 음식이 한평채라는 음식이 하나 서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저 음식에서 유래된 정체 바로 한평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한평책인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영조가 실시한 정책이 한평책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한평책. 한평책은 저 음식처럼 여러 인재를 뽑겠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 조선에 정치적 정당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거를 일컫는 말 두 글자로 붕당이라고 했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 붕당 잠깐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되고 잠깐 볼게요. 자, 원래 붕당은 살인들이 흥국하고 싸우는 살인 안 맞고요. 이 살인들이 서원과 편향을 바탕으로 당시 이주전랑 문제로 정인과 서원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때가 조선 선조였어. 그러니까 선조가 살고 그 다음 광해군이었는데 이때 임진왜란을 광해군과 함께 끝까지 싸우던 동인이었어. 이때 동인 중 서인을 끝내버리자 얘들이 북인, 서인은 살아남기자 얘들이 남인, 서인은 끝까지 갔고. 자, 그러니까 광해군 시대 때 힘이 제일 약했던 애들이 누굴까? 그래서 얘네였어. 그러니까 당시에 서인이 광해군이 짓고 나면 우린 끝나겠다. 그래서 얘네가 인조라는 왕을 찾아가서 네가 왕해라 이렇게 기억해버렸고 이때는 서인이 집권했습니다. 자, 인조는 어떻게 됐냐? 인조가 죽고 나서 그때 예천전쟁도 배웠죠. 이게 쭉 가고 이때 왕이 된 게 영조인데 자, 그 다음부터 계속 집권한 서인이었습니다. 서인이 힘이 제일 강했고요. 이때 북인 역사속이 사라졌고 남인이 있었어요. 이때가 왕이 된 게 영조였어요. 영조는 서인들이 도와줘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자, 영조의 아빠가 숙종이었는데 숙종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장희빈과 인형왕후를 왕위로 뒀던 왕이었어요. 자, 숙종은요, 영조인데, 자, 당시에 숙종은 영조는 어떠냐면 영조의 형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병종이야. 당시에 남인이 병종을 지지했고요. 서인이 영조를 지지했어. 그런데 왜 서인은 영조를 지지했냐면 얘 엄마가 장희빈이야. 장희빈 곱게 죽었어. 어떻게 죽었어? 사양 죽었어. 즉 죄인이야. 얘는 죄인의 뭐지? 아들이야. 그러니까 서인 애들이 그러는 거야. 어떻게 죄인의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냐? 우리는 당시에 영조를 지지했다라고 했는데요. 영조도 좀 문제가 있었어. 얘 컴플렉스. 얘 컴플렉스가 뭐냐면 얘 엄마가 궁녀 출신이야. 즉 신분이 평민이야. 당시에 경종을 그래도 장희빈이 그 남인의 양반집의 딸이었거든요.
얘는 평균 출신, 그것도 북녀, 무술이지만 출신이야. 그러니까 얘 영조의 컴플렉스는 엄마가 신분이 낮다는 컴플렉스가 있었어. 그런데 어찌됐든 경종이 왕이 되긴 했는데 경종이 일찍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조가 왕이 되면서 동생이었던 영조가 왕이 되면서 당시에 영조를 지휘했던 서인은 집권하게 된 상황이었어. 그런데 잘 보자. 왕의 입장에서 분당이 한 개인지 좋을까, 2개 이상이 좋을까? 왜 2개 이상이 왜 좋아? 권력이 맞아. 권력을 분배시켜야 돼. 왜냐? 자, 권력이란 시소가 있다고 봅시다. 이게 권력이란 시소야. 여기에 서인과 남이 하고 있어. 자, 왕은요, 제일 좋은 포지션은 여기야. 만약에 서인이 좀 세네? 그러면 남이 쓰게 쓱 써주는 거야. 남이 쓰다 보면 서인 쪽에 한번 쓱 써주고. 왜냐? 왕이 가운데 자리 잡으면 얘네 둘 다 왕한테 어떻게 해야 돼? 네. 잘 보여야 돼.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희소가 이렇게 되겠거든. 서인만 살아남는다. 그럼 서인은 그 다음부터는 왕이야.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항상 권력을 신하들이 나눠 가지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당시에 서인의 지지를 받아서 지배된 영조는 일단 누구의 힘을 빼야 돼? 맞아. 서인들의 힘을 빼야 돼. 자, 서인의 힘을 빼는 제일 좋은 방법 뭘까? 인재를 골고루 뽑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목적. 분당간. 당시의 분당끼리 예손논쟁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치열하게 싸웠고요. 이때 그 결과 서인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서인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손논쟁을 겪으면서 얘들은 소론은 아니었는데 노론은 남이 끝내고 우리만 집권하자. 얘가 노론이고요. 소론은 그래도 분당니까 남이는 필요해 라는 애들이야. 자, 이 시절 때 영조가 즉위한 거야. 이때 분당간 세력 균형을 위해서 영조가 분당간 세력을 균형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게 한정식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위원이 있다고 해요. 신하들을 모아놓고 평평차는 음식을 내려서 자 여러분 지금 보시듯이 이 골고루 음식을 먹는 게 맛있지 않소? 나도 여러분의 인재들을 여기서 먹고 저기서 먹고 골고루 균형하겠습니다. 즉 당시의 분당 상황이 남인이 있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은 아닌 상태인데 이때 영조를 지했던 노론이 힘이 세니까 영조는 얘네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도 인재 뽑고 여기서도 인재 뽑겠다. 이게 평평책이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키겠다. 그래서 당시 영조는 평평책을 했는데요. 평평책을 위한 찾았던 방법, 내용. 첫 번째, 이거 정리했어. 자, 이것은요. 당시의 양반들이 지방에서 제자들을 키우던 장소였습니다. 향교는 국가가 만든 거고요. 개인이 만든 사립학교가 있어요.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을 정리시킵니다. 지금 전국에 향교도 맞아. 향교는 근데 당시 유기관이 크게 세 개가 있었어요. 서울에는 성균관, 지방에는 향교와 서원이 있었는데요. 향교는 국가가 만든 거, 독립학교. 서원은 개인이 만든 개인학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학교, 개인 사립학교니까 만약에 잘 봐봐. 노론이 서원 하나 만들었어. 그럼 여기서 배운 애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소론이 되는 거야. 아니면 소론이 만든 서원에서 배운 애들은 다 내 스승님 따라서 소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분당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 서원을 전국에 있는 걸 몇 개씩 정리합니다. 너네 너무 많으니까 좀 정리해. 그리고 좀 약간 노론이 가지고 있는 서원이면 더 정리시키고 권력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작 그만 만들어라 이 뜻이죠. 너네 그만 싸워라. 두 번째, 여러 분당에 지금 당시에 분당은 세 개가 있었다. 남인과 소론, 노론이 있었는데요. 여러 분당의 인재를 고르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여러 분당, 인재 등록.
야, 지금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남인과 노론과 소론인데 지금 노론 너네가 제일 힘이 세니까 나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도 이제 뽑을 거야. 그래서 중요한지 100석 있으면 얘네 30, 얘네 30, 너네 40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방법. 또 이때 뭐 있냐? 얘 힘을 약화시켰어요. 얘는 누구냐면 2조 전량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조 전량? 이게 어떤 사건 때 배웠지? 2조 전량? 분당이 처음 생겼을 때 당시에 서인과 공이 처음 살 때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이주전량이 도대체 뭐길래 싸우냐? 이주전량은요 조선시대 때 엄청나게 가까운 권력이 있어. 어떤 권력이 있었냐면 3사, 사원부, 홍무관, 사관원, 즉 지금의 강성도, 검찰, 대통령 비서실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얘가 뽑았어. 엄청난 권력인 거야. 지금의. 얘 또 특권이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퇴직할 때 후임자를 선택하도 돼. 예를 들어서 지희가 이주전랑이면 지희가 퇴임할 때 주영한테 두고 가는 거야. 그럼 주영이 이어서 이주전을 한 거야. 그럼 주영이 퇴임할 때 주영이 팀도 주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권력이 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는 야, 너 권한 너무 강해. 이 권한을 약화시켰는데요. 어떤 권한을 약화시켰냐면 너 후임자 추천하지 마. 이주전랑 후임자 네가 추천하지 마. 즉, 잘 봐봐. 예를 들어 여러분 한 번 이주전랑이 노른 사람이 됐어. 그럼 당연히 노른 사람이니까 누구 추천할 거야? 노른 추천할 거야. 그럼 노른 사람들이 계속 상사, 대통령 비서실, 방송부 PD, 또 뭐지? 검찰 이걸 다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너네가 찾고 여기 유명하지 말고 내가 앞으로 이주전랑 유명할 거야. 즉 후임자 추천하지 마. 이렇게 뺏은 거 없나. 그래서 이제 왕이 인재를 보고 증명하겠다. 그걸 표현한 거고요. 이렇게 여러 명이 인재를 뽑겠다. 이게 황평책입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 황평책은 영조가 왕이 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군단 간에서 인재를 뽑은 제도가 황평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제도죠. 그래서 영조는요 이렇게 왕권을 강화시켜서 왕이면 당연히 누굴 위해 정치해야 돼? 백성. 당시에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펼치는데요. 영조가 당시에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민생, 백성들의 생활을,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백성들을 위해서 뭐 했냐? 첫 번째, 균형법이라고 합니다. 준역법. 준역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남학생들 한 5년 뒤에, 6년 뒤에 어디 가야 돼? 안 돼. 가기 싫은 곳 어딘가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되는데 선생님도 가기 싫었는데 여러분 자 보자. 만약에 거기 바뀌었어. 한 달에 100만씩 내면 군대 빼주겠대. 그럼 여러분 갈 거야? 돈 낼 거야? 안 돼요. 나는 돈 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라리 알바해서 돈 내거나 집에서 살았을 거거든요. 조선시대 때 똑같습니다. 당시 16세 이상 60세 이하 성인 남자한테는요 군대 간 대신에 세금을 받았어요. 세금을. 이때 그 세금이 뭐였냐면 분포라는 거였습니다. 분포. 군대 간 대신에 너는 세금 내라. 군대 간 대신에 분포. 포는 뭐냐면요. 포가 옷포야. 즉 군대 간 대신에 이러한 옷감을 세금으로 내면 됐었어. 옷감.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백성들이 군대를 가면 힘들어. 왜냐면은 얘네는 자기 집에 자식들도 있고 부인도 있어. 먹여 살리려면 백성들은 뭐 해야 돼? 농사 지어야 돼. 근데 군대 가면 농사 지을 수 있어? 못죠. 그러니까 국가가 뭘 알아. 국가가 뭘 아니까 전쟁이 났을 때는 물론 얘들이 전쟁 참여시키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세금만 내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야. 이때 분포가 두필씩 내면 됐습니다. 두필이 어느 정도냐면요. 세로로 30cm, 아마 가로로 1.5m가 돼요. 아니 3m가 돼요. 3m. 이거는 칠판되는 길이야. 이 정도 된 옷감을 1년에 2개씩 냈어야 돼요. 이런 또 딱 열심히 만들어서 이게 엄청나게 좀 무거웠습니다. 왜 무거웠냐면 솔직히 여러분 실로 이 옷감 만드는 거 쉬울 거예요.
어려워. 근데 이거 짜야 돼. 짜야 돼. 만약에 못 내면, 내가 못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사야 돼. 아니, 군대 대신 사야 돼. 세금을 내야 되니까 사야 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영주가 시간대 물어봐.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군대 안 대신 세금으로 옷감을 내고 있는데 이 옷감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 어떻게 할래? 라고 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이제 다양한 대안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대안이 뭐였냐면 양반대도 내자. 양반도 세금 거두자. 그러면 양반들이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다음 정책이 뭐였냐면 그럼 깎아주자. 한 필. 이게 대안이었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군대에 간 대신에 세금을 냈는데 이때 그 옷감을 두 필에서 한 필로 깎아줬습니다. 한 필로. 그래서 백성들이 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리고 이때 여기 셈이 옆에 분명히 아래 옆에 분명히 있어 아래 쓸 때 분명의 폐단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명의 폐단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요. 자, 이때 분명의 폐단, 분열로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났어.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영조가 왜 백성들이 군대 왔는지 세금내는 거 왜 그렇게 힘들대?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신하들이. 원래는 성인 남자 16세 이상 60세 이하 성인 남자한테 군포를 걷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 백골진포. 이미 죽어서 뼈가 되는데 얘한테 세금 걷어야 된다. 관리가 없어서 그런 거지. 야, 이번에 세금 내야 되는 너네 남자 셋이네. 그럼 6배 내라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니야, 아직 여기 살아계셔. 네, 이런 식으로. 황부선정 16살 이상이 되는 거잖아. 황부가 뭐냐면 갓난애기라는 뜻이야. 아직 갓난애기라서 입이 노랗다 그 뜻이거든요. 딱 와서 그런 거야. 응이하고 있는 애, 한 살짜리 아기 딱 보더니 16살이지 소리금 내 이런 식으로. 그냥 나이로 막 조작하는 거야. 그리고 강경책 60세 이상 할아버지한테 내는 거야. 할아버지 딱 봤더니 아직 20대죠? 젊으시네 동안이시네 하면서 세금 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족집은 뭐냐? 이렇게 세금 내기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이웃이 있어. 그럼 옆집이 대신 내야 돼. 왜냐면 옆집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온 갖가지 이유로 백성들한테 이 분포를 내기 싫어한대요. 이렇게 백성 뜯어놓은 수령들이 막 잘못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영조가 이런 거 하지 마. 이 백성들 세금 깎아줘. 이게 중역법이에요. 백성을 잘 살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영조가 명령 내렸는데 수령이 막 계속 뜯어먹고 두 필씩 받고 족징 그런 거 막 해. 그럼 백성들 억울하잖아. 그럼 누구한테 일러가줘야 돼? 왕한테. 근데 백성들이 왕 만나기 싫어서 어려워. 그래서 이게 영조가 뭐냐? 경복궁 앞에다가요 이걸 다시 설치하는 거지. 신문고를 원래는 조선 초기에 있었는데요 중간에 없애버렸어. 그러다가 영조가 신문고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억울하면 어떤 백성이든 누구든 와서 이거 두들기면 진짜로 왕이 나와야 된다. 왕이 꼭 나와. 왕이 꼭 나와서 왜 두들겼니 물어봐서 죄가 있으면 처벌해주고 그냥 근데 지나가는 곳에 심심해서 두들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드려 맞습니다. 저거 그냥 두들기 장난삼아 두들기면 큰일 나는 거야. 자, 그래서 신문고가 구할거예요. 이제 백성들한테 그러는 거야. 더 이상 그렇게 심한 형벌, 가혹한 형벌, 백성들을 대상으로 본장 시도를 패거나 그러고 하지 않겠다. 억울한 거 있으면 누구 나와서 쉽게 말하라. 신문고를 부활시키고 백성들에게 심한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정수기 없으니까 좀 불편하죠. 지금 정수기 공사 중이니까 물병 나기도 힘들잖아. 똑같아. 당시에 물이 되게 빨리 좋잖아 백성들이. 근데 이때 서울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요 청계천을 정비해줍니다. 서울에 흐르는 강 청계천을 영조가 정비해서 백성들이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물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마지막 문물제도를 정비했는데요. 당시에 문화와 제도를 문물제도 정비했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법이라는 거는 한 번 정해지면 변할 수 없다, 있다. 왜냐? 사회가 변하면 당연히 삶이 바뀌고요. 이 변하는 사회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돼. 근데
70년 만에 경복대전이라는 대법전을 만들었거든요. 이 대법전이 임진왜란 끝나고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공대로 이병이 흐른 이 시점에 그 법이 알맞을까 틀릴까? 틀린 경우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사회와 경제가 변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영조도 그걸 알아. 근데 영조가 어떻게 하냐면 법을 만들어. 속대전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듭니다. 즉 변화한 사회에 맞게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어서 경복대전, 그러니까 큰 틀은 조선의 정식 법전인 경복대전을 따르지만 세부적인 내용들 혹시 뭐 변하거나 세금 같은 좀 달라졌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속대전 여기에 따르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세금 갚아주고 백성들이 억울한 게 있으면 고발하도록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청계천도 정비해주고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 바꾸는 매우 훌륭한 왕이었는데 조선 역사에서 제일